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보로노이라는 형태의 패턴을 디자인 형태에 접목시키는 그런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로노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구글 같은 데서 보로노이 패턴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기하학적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의 패턴을 만드는 방식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이 보로노이 패턴을 적용시킨 건축 디자인 사례를 간단하게 이미지로 살펴보면요. 자, 아키텍처 디자인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러한 식으로 구조체의 형태나 건물의 외피에 보로노이 패턴을 적용시켜서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스허퍼에서는 이러한 보로노이 패턴의 형태를 아주 쉽게 만드는 컴포넌트를 직접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이 보로노이 패턴을 만드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에 한번 적용시키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나름 짧은 데피니션을 가지고, 자, 이러한 디자인 형태, 지붕의 형태랑 그 기둥의 형태를 만드는 데피니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 직사각형 형태의 서피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인 서피스라는 아주 단순한 직사각형의 서피스를 만드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플레인 서피스를 갖다 놓고요. 자, 플레인 서피스는 세 가지의 인풋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를 원점으로 플레인이 놓여질지, 그 다음에 x, y의 길이를 도메인 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기본값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y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죠. 자, 여기다가 넘버 슬라이더를 적용을 시켜서 한번 다른 크기로 바꿔볼게요. 자, 두 개의 넘버 슬라이더를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원래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였던 도메인이 하나의 자연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0부터 100까지의 길이로 바뀌게 됩니다. 0 to 100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도메인 형태를 이렇게 숫자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크기를 살짝 바꿔 놓을게요. 자, 40, 30 정도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다가 보로노이 패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본 단위인 점을 무작위로 한번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기하학적인 범위 안에 점을 무작위로 생성시키는 컴포넌트가 populate 2D라는 게 있습니다. 자, populate 2D라고 되어 있죠. 자, populate로만 검색하면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populate geometry, populate 2D, populate 3D가 있는데, 이 중에 우선 populate 2D를 써보겠습니다. 자, populate 2D를 집어넣으면 총 4개의 인풋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RNS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R은 region으로 어느 범위 내부에다가 점을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에 플레인 서피스로 만든 이 직사각형 서피스를 직접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 내부에 점이 무작위로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0부터 100까지의 넘버 슬라이드를 연결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쭉 올리시면은 무작위로 점이 생성이 되죠. 한 25개 정도만 우선은 좀 낮은 수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 부분은 시드 넘버입니다. 자, 랜덤에 관련된 컴포넌트에는 대부분 시드 넘버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0부터 100까지 정도의 넘버 슬라이더를 입력을 해서 시드 넘버를 바꿀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무작위 포인트 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opulate 2D 같은 경우는 이 region에 해당되는 이 직사각형 외곽 라인 선상에는 점이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내부에 생성이 되니까 이 경계 부분에는 점이 생성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점을 무작위로 추출을 한 다음에는 이 점들을 기준으로 보로노이 패턴을 만들 거예요. 자, 검색에서 보로노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그냥 보로노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2D 형태의 라인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로노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보로노이도 우선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P 부분에다가 포인트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populate 2D가 만든 포인트들을 P에다 연결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R 부분은 우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B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로노이 패턴을 만드는
수학적 개념에 따라서 이 외곽 부분도 계속해서 라인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보로노이 패턴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에 바운더리를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로노이가 이 외곽 부분에 생성이 되더라도 특정 바운더리에 맞춰서 외곽 부분은 없애고 내부에 있는 것들만 남기기 위해서 경계 라인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플레인 서피스를 직접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부에만 보로노이 패턴의 형태가 커브로서 추출되게 됩니다. 자, 폴리라인 커브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나머지 것들은 다 프리뷰를 끄고 보로노이만 키시면, 자, 이렇게 하나 셀에, 각각의 셀에 폴리라인 형태가 닫혀진 커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보로노이 패턴의 형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조금 변경을 해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자, 여기서 이 지붕이 되는 부분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에 만들었던 보로노이 패턴 중에서 임의로 특정 개수를 무작위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남겨져 있는 패턴만 가지고 지붕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임의로 하나의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객체를 지우기 위해서는 랜덤 리듀스라는 컴포넌트를 쓸 거고요. 랜덤 리듀스, 하나의 리스트 안에서 무작위로 특정 개수만큼 데이터를 지우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L, 먼저 그 데이터 리스트부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보로노이 결과에 의한 커브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몇 개를 지울 건지를 아래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10개 정도만 우선 삭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랜덤에 관련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S, 시드 넘버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부터 10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복사해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보로노이를 프리뷰를 꺼보시면 이렇게 랜덤하게 10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삭제를 하게 되죠.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지붕 셀들이 생성이 되면은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히 시드 넘버를 변경을 시켜서 조금 연결되는 형태로 이렇게 패턴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붕의 역할이니까 이 셀들을 조금 Z축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 거고요. Z축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넘버 슬라이더로 올릴 건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될지는 여러분들 초기에 만들었던 이 셀 서피스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 적당한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5에서 한 6 정도면 그냥 무난할 것 같네요. 자, 6 정도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형태를 보시면 이 지붕이 약간 끝에 필렛이 들어간 형태예요. 각각의 셀에다가 조금 필렛 값을 줘서 좀 둥그런 커브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지붕 윗면은 우리가 패치라는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의 중심점을 Z축으로 일정 거리만큼 올린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 커브와 이 점을 활용을 해서 패치 기능으로 서피스, 둥그렇게 솟아오른 서피스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렛 적용하고 중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렛은 이 Z축으로 이동시킨 이 커브를 우선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자, 필렛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레디어스 값을 활용을 해서 필렛을 적용시키는 컴포넌트고요. 자, 이 필렛은 커브와 레디어스 값 두 개의 인풋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커브는 수직으로 이동시킨 커브고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 값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선 한 2.0 정도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동시킨 커브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도 같이 꺼버리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커브들의 모서리에 필렛 값을 적용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원하는 만큼 필렛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굉장히 짧은 세그먼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세그먼트 이상으로 더 이상 필렛이 적용이 안 되죠. 워낙 세그먼트가 짧아서. 자, 그렇게 아주 짧게 생성되는 세그먼트도 있다라는 걸 우선 염두를 해 두시고, 간혹가다 그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필렛 작업 자체는 그렇게 짧은
세그먼트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에러 자체가 생성되지는 않죠.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필렛을 적용을 시키시고요. 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셀의 중심점은 에어리아 컴포넌트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위로 이동시킨 여기에서 에어리아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중심점을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중심점을 또 특정 거리만큼 Z축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C가 무게중심이죠. 이동,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거리는 마찬가지로 적당히 이렇게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한 이 정도. 우선 1.5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꺼주시고, 자, 밑에 있는 커브와 위로 올라간 점을 사용을 해서 서피스를 만들 건데, 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방식이 패치입니다. 자, 패치는 커브든 포인트든 다 인풋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패치의 C는 커브를 받을 거고요, P는 포인트를 받을 겁니다. 이 외에 뭐 스팬, 그다음 플렉시빌리티, 그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커브와 포인트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커브와 포인트들이 어떠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냥 연결시키면 자, 뭔가 이상하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커브와 포인트들이 모두 동일하게 자, 이렇게 한 리스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커브랑 한 포인트들끼리 1대1로 작용을 해서 패치로 서피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커브들도 그렇고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썸 리스트로 쪼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1대1로 정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트 트리라는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각각을 다 썸 리스트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줍니다. 됐죠? 이렇게 각각이 썸 리스트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패치를 통해서 커브와 포인트가 1대1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트 후의 결과물을 C와 P에 연결시키시면 자, 이렇게 공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포인트의 위치에 의해서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둥그렇게 동산같이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높이를 조금 바꾸셔서 조금 더 볼록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덜 튀어나오게 한다든지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아까처럼 1.5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그래프트를 제가 별도의 컴포넌트로 했는데 뭐 여기 그 결과 아웃포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래프트 옵션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지워버리고 C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래프트 무브도 그래프트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보면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단 이때의 단점은 앞으로 이 무브 후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딴 데다 활용을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형태로 추출이 되겠죠. 그렇게 활용을 할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치를 위해선 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형태가 나와야 되고 다른 작업을 위해서는 그냥 그래프트가 안 된 형태로 나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래프트 트리라는 별도의 컴포넌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트 된 거, 그래프트 안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물을 재활용할 시에 그래프트 된 형태가 필요하다 하면 그냥 옵션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별도의 컴포넌트로 연결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붕의 윗부분은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을 작업을 할 텐데, 자, 아랫부분은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자, 위에 있는 필렛된 커브와 스케일로 좀 작게 줄여진 커브,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커브, 이 세 개를 로프트로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세 개의 커브를 사용을 해서 서로 로프트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패치한 작업은 다 프리뷰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이 필렛된 커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필렛된 거와 뭐 굳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필렛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무브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보로노이 패턴을 우선 스케일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스케일 넣고
자, 스케일 팩터는 뭐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또 하나의 스케일이 작은 커브가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스케일은 이 중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올라간 이 커브를 스케일 할 필요 없이 초기에 바닥에 깔려 있던 이 셀을 스케일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 컴포넌트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거는 랜덤 리듀스 후에 나온 이 커브의 형태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각각의 셀들이 그 중심으로 스케일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스케일의 중심을 각 셀의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예제에서는 바닥에 있는 셀의 중심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랜덤 리듀스 후에 에어리아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그 중심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 포인트가 각 스케일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바닥 셀을 가운데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스케일의 중심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셀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스케일 값을 조정해 보시면 중간에 있는 커브의 경우 좀 보기 편하게 이걸로 보죠. 제일 위에 거, 중간 거, 바닥 거 스케일 팩터를 줄여보시면, 이렇게 줄여보시면 바닥에 있는 거는 당연히 그 중심으로 모이겠지만 중간 거 같은 경우는 줄어들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스케일의 중심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죠. 자, 지금 이 예제에서는 제가 의도한 방식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개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이 중심으로 줄어들 때 특정 거리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디자인 알고리즘에 따라 그건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스케일이 줄어들면서 중간 커브는 아래로 점점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스케일의 중심을 바닥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총 3개의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위에 필렛된 거, 그리고 중간에 스케일로 한번 줄어든 거, 그 다음에 제일 바닥에 또 한번 스케일로 줄어든 거, 두 개의 크기는 동일해요. 이 스케일 팩터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스케일 팩터를 별도로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엔 로프트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로프트를 연결시키기 전에 분명히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각각 필렛의 결과물들을 보시면, 자, 이 필렛 결과물은 그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썸 리스트로 쪼개져 있죠. 스케일 한 다음에는 하나의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커브들도 하나의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죠. 자, 로프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커브가 썸 리스트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엔 여기도 다 그래프트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다 쪼개지죠. 이 세 위치에 있는 하나하나의 커브가 동시에 로프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제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스케일 컴포넌트의 팩터를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줄일수록 가운데가 볼록하게 들어갈 거예요. 특정 거리만큼 특정 팩터 이하로 내려가 보면 중간에 객체가 꼬여버리게 될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스케일 팩터를 적당하게 여러분들 디자인에 맞는 형태로 값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두 개가 달라도 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를 작업을 했어요. 자, 위에 지붕 부분, 그리고 중간에 기둥 부분. 그렇죠? 가장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 바닥에 있는 패턴입니다. 자, 이 지붕과 중간 기둥은 끝났고요. 자, 이 바닥의 패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보로노이 셀과 그거를 스케일로 살짝 줄인 패턴, 이 두 개를 로프트나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만든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뚫려진 거고요. 이 겉에 부분만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프리뷰는 다 끄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던 이 랜덤 리듀스 후 결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리듀스 후에는 이렇게 이 부분은 삭제가 되니까 랜덤 리듀스가 아니라 보로노이 패턴 결과 요 전체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지붕 랜덤 리듀스로 잘려진 부분 말고 어차피 바닥은 전체 패턴을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로노이 패턴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스케일로 우선 줄이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보로노이 패턴을 줄일 거고, 스케일의 중심은 각 셀의 중심이죠. 다시 한번 에어리아 컴포넌트로 중심을 뽑아주고요. 그 무게 중심이 스케일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일 팩터를 넣어주셔서 적당히 한 이 정도만 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원래 셀과 스케일 팩터로 줄어든 셀을 같이 활용을 할 텐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프트나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만들 텐데, 이것도 그냥 작업을 하면 분명히 에러가 납니다. 왜냐? 트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패널을 연결시켜 보시면 한 리스트 안에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보로노이도 한 리스트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커브와 줄어든 커브가 1대1로 대응을 해서 면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뒤에 다른 작업이 막 있기 때문에 이 C 부분에서 옵션으로 그래프트를 하면 이 뒷부분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래프트라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 스케일 같은 경우 G 부분에 옵션으로 하든 별도의 컴포넌트 그래프트 트리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의 구조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썸 리스트로 각각 분류되어 있고 스케일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프트를 하던 바운더리 서피스를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마 바운더리 서피스가 좀 더 가볍게 작업이 계산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객체를 다 프리뷰를 켜 보시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닥의 패턴과 그다음에 실제 파빌리온 형태의 이 지붕의 면, 그다음에 기둥, 이렇게까지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줄여보죠. 0.1까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로노이 패턴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물론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트리 구조를 맞춰주는 그래프트 옵션 혹은 그래프트 컴포넌트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에러가 안 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면이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보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